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 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또 사상 처음으로 5,600선까지 돌파해냈고요.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19만 원을 넘어서면서 증시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증권주, 무려 3개의 기업이나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랜만에 조선주에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해운주를 더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키를 맞추면서 올라가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는 곳, 바로 해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처럼 메이저들이 수급의 연속성을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되겠죠. 어제 저희도 코스닥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바로 바이오였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투심 회복이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기대도 되고 또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이제 일어나서 씩씩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는데요. 썰전플러 가보시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연휴 잘 보내시라고 인사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또 쉬러 가기 하루 전날이네요. 그렇죠? 너무 자주 나오나요? 그래서 좋네요. 그죠? 저희 지난주에 한 주 딱 연휴 보내고 와서 꼭 점검해야 될 부분들 네. 짚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어제 외국인이 좀 수상하게 담고 있었던 섹터부터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조선과 해운입니다. 자, 조선의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저희 연휴 들어가는 그 시점에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조선주가 이렇게 다가는 건 또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왜 군함을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라는 팁을 주셨는데 그 기업 어떤 것들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하고 네. 현대중공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연안 관련돼서는 이제 HJ중공업 이런 기업들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대장은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해양행동 계획 내용을 봤는데 예. 뭐 결국에는 이제 미국 본토에서 이제 군함을 생산하는 게 일단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필리 존스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픽을 했잖아요. 하나하는 기업 이름을 직접 그렇죠. 거론했잖아요. 샤라웃을 해줬죠.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당연히 하나오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오션이 탑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군함이 상당히 좀 돈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LNG 운반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한 척당 3,700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되게 환호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뭐 포스하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포트하우스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어떤 LNG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LNG 운반선보다는 군함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트럼프급 전함을 우리가 생산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호위함 정도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호위함이 한 5,000톤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000톤급은 뭐랑 비교를 하면 되냐면 최근에 이제 그 국내에서도 그 호위함 관련돼 가지고 울산함이 진수가 됐는데 이게 4,600톤급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호위함급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600톤급의 이 호위함이 건조 비용이
7,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되면 호위함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되면 7,600억인데 그러면 LNG 운반선 두 척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 7,600억 정도 이제 건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자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감안하게 되면 이게 2조까지 껑충 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위함 한 척을 만약에 미국에서 건조하게 된다. 만약에 2조 달러라는 돈이 들게 된다. 그러면 2조 원 정도가 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적어도 LNG 운반선 5척 정도 건조하는 그런 비용과 똑같은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LNG 운반선 5척 받는 거하고 호위함 한 척 받는 게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호위함 훨씬. 5척을 받는다. 아니면 10척을 받게 된다. 엄청 그죠? 차이가 많이 네. 나네. 근데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죠?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번스톨레슨 수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군함과 연관된 법인데 트럼프가 이거를 어떻게 우회적으로 이제 피해 나갈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아마 크게 반대는 하지 않을 건데 군함 건조라든지 그 해양의 어떤 미국 중국 주도권을 뺏기려고 하고 있는 이제 해양 강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좀 네.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을 잡을 건데 트럼프가 얼마만큼 또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아마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렇죠. 굳이 여야에서 네네. 서로 뭐 맞붙을 이유는 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조 자체가 조선의 부흥이기 때문에 호위함 그리고 군함을 얼마만큼 수주해 주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업사이드가 좀 달릴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는 하나오션 꼽아주셨는데요. 여기서 어제 좀 제가 의아했던 건 해운주였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는 기업들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해운주가. 뭐 보니까는 H&M, 흥하해운, 현대글로비스 꼭 외국인 아니더라도 기관 쪽에서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투자 의견 어떻게 보세요? 해운 쪽 예. 볼 거면 그냥 볼 거 없다고요? 조선은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볼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그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흠슬라 이래가지고 H&M이 되게 주가 잘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중국도 너무 잘 가다 보니까 해운 쪽을 투자했을 때 과거에 흠슬라 같은 흐름을 기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그냥 어찌 보면 조선적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제 해운 쪽 보게 되면은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그리고 KS 해운 이런 것들이 이제 LPG라든지 그리고 LNG 이런 가스 운반선들이거든요. 네. 가스 운반선인데 이게 두 가지 연유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럽 쪽을 바라보게 되면 LNG 저장 비율이 10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에즈 홍해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BDI 지수가 뭐 놀랄 정도로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 거거든요. 혹시 그럼 컨테이너선도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최근에 컨테이너선 보면 H&M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뭐 H&M 주가도 뭐 그렇게 사실 좋다라고 좀 보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임 지수로 네. 간 건 아니고 뭔가 막혀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간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운임 상승의 어떤 수익성 개선 네. 이런 부분으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연유로 보게 된다면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원자재 이슈 이런 것들을 해서 단계로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종목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대한해운이라든지 KSS 해운인데 요거는 이제 LNG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뭐 매수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해운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최근에 증권주도 그렇고 최근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좋은 섹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많은데 굳이?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좀 그래도 룸이 남아있는 쪽이 있지 않을까. 거래소에서 다 키 맞추기 하면서 가는 상황에서 조금 여력이 남은 쪽 해운주가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 우리 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선주의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를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진짜 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단번에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바이오는요, 우리 에이프릴 바이오만 봐도 진짜 빅 호재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주들 센티를 확 바꿔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네. 혼자서 개별로 점상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상승이 또 뭔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분위기보다는 약간 또 찔끔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도 있어요. 걱정이겠죠? 그럼 우리 이사님은 시작이 됐다고 보세요? 바이오 이제 센티 회복? 바이오
업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이라는 시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어제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1조 넘게 코스닥을 외국인이 1조 넘게 매수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진짜 이례적이었죠. 정말 이례적인 부분인데 네. 과거 2023년도인가요? 이거를 또 반환대까지 또 말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023년도인가 아마 그때 한 7천인가 8천억 한번 들어온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그 규모만큼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1조만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이제 1조 가량의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뭘 살까요? 소형주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닥의 대형주.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그렇죠. 그러면은 빤하잖아요.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 코스닥 외국인 수급 동향 보게 되면은 어떤 걸 샀냐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샀어요. 알테오젠, 삼탄장 대약, 맞아요. 펩트론, 뭐 펩트론. 케어젠 같은 것들 샀거든요. 이게 바이오가 놀라웠던 그 이슈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어제 바이오가 오른 건 코스닥이 오르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했으니까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스피가 5천 갈 거란 것도 사실 예상을 못 했었는데 사실 4,000원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 진보 정부 때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갔을 때 어떤 정권이 어떤 당이 대통령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지를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네. 4,000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5,000원 긴가민가 했는데 또 코스닥 5,000에서 그 코스피 5,000에서 코스닥 3,000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닥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대책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만 감안하더라도 어떤 정책 기대감에서 코스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는 개인적으로 뭐 코스피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쪽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바이오. 코스닥 종목들은 아니더라도 코스닥 지수라도 꼭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ETF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코스닥이 가면은 코스닥이 가면은 네. 확실하게 가는 건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수를 사야죠. 네, 종목은 네. 또 잘못 뽑았다가 그죠? 나 홀로 또 외톨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 우리가 언제죠? 한번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스 올라가면서 소외된 분들 되게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코스닥이 진짜로 가게 된다. 그럼 적어도 소외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수의 대세를. 때끌어 잡아서 예.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바이오도 어렵고 2차 전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ETF가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바이오가 시총 상위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상위에 있는 말씀해 주셨던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왜 지금 바이오가 한참 동안 조금 쉬고 있었을 때 뭐 펩트론이라든지 펩트론 물론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비만 안에서 장기냐 네. 아니면 또 경구용이냐 또 메시까지 하는 한미약품 또 올릭스 이런 기업들은 쌍끌이가 받쳐주면서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네. 그냥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제 못 갔던 기업들이 간다고 하면 이 비만이라든지 메시 쪽은 좀 쉬어갈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죠.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막에 8,570억이라고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KRX 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RX하고 넥스트트레이드가 합치게 되면 1조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수치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항상 이제 업종에도 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이 움직인 게 삼성전자 하이스가 일단은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스가 갔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스 같은 경우는 증설 이슈가 있잖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면은 뭐 텔레팹이라든지 평택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하이스 같은 경우도 MC버엑스라든지 용인팹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규 팹 그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ADC, SC, 뭐 비만 체제 여러 다양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어제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이 상승 나오게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호전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장들이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결국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네. 바이오 업종 전반적 투자 심리가 좋아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메시라든지 이런 D&D 파마텍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종목들까지 이 어떤 투자 같이. 심리 분위기가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일단은 이 업종을 이끌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등은 알테오젠인데 이제 코스피로 이전 알테오젠은 상장. 보내야죠. 그럼 알테오젠 빼고. 삼천당제야. 삼천당, 네. 뭐 ABL,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네요. 예, 좋습니다. 뭔가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는 일단 수급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 일단은 예. 종목 일단 가면 시장에서 가는 이유를 찾아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네. 네. 시총 상위의 코스닥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잖아요. 네네. 그 기업들 위주로. 고기업들 무조건 봐야죠. 에코프로 그룹주는 무조건 봐야죠.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요즘에 펀더멘털 따져보면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LNF가 원래는 2차 전지에서 좀 네, 각광을 맞죠. 받던 소재주였는데 여기보다는 그쪽으로 더 눈길을 돌려야 되는 이유일까요?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그 종목들이 되게 강세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이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쪽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러면서 코스닥이 만약에 작년에 코스피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코스피에 있는 2차 전지가 안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종목이 좀 더 많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이제 퍼포먼스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이고 또 대장이긴 한데 어제 7% 정도 네네.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별개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이제 LG 엔솔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 들어가는 로봇의 배터리가 우리가 사실 삼성 SDI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LG 엔솔 쪽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에 들어가는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ESS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삼성 SDI가 LG 엔솔 대비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이 자금을 통해서 이제 투자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뭐 상승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방금 차트가 나갔는데 21선과 이익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적으로도 뭐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메인이 그렇습니다. 그죠? 코스닥 활성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안에서 본다면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시총 상위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에 있는 대장이 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네. 비교했을 땐 이쪽이 더 유효하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저희 달리는 말, 이거 타봐도 되나? 라는 네. 부분들 고민 좀 해소하러 가볼게요. 증권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금융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배당락이를 기준으로 차익을 네네.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었죠. 대표적으로 KB금융. 근데 증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려 3개가 상한가. 사실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도 얘기 나눴지만 동전주라서 좀 탄력적으로 네. 움직일 수 있다 쳐도 하나투자증권이 기어코 올리더니 한 마지막에 보니까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한 채 네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오늘 조금 쉰다면 담아봐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SK증권, 뭐 상상인증권은 뭐 동전주 테마 때문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뭐 때문에 간지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주주 환원 그쵸. 이 부분 때문이잖아요. 예. 지금 대신증권이 스타트를 끊었지 않습니까? 지금 1,200만 주였던 자사 중에서 900만 주를 소각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비과세 배당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설 명절 전에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뭐 시형증권 신형, 그리고 부국, 그 뭐. 북산트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오른 이유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결국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사 소각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락도 이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에 이제 배당락이냐 2월 달에 배당락이냐 따라서 일단 대응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네. 기준이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배당락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최근에 주가 상승의 구실. 그죠 조정의 어떤 맞죠. 빌미가 될 그쵸. 가능성이 따라서 봐지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주 환원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은행 주식의 금주사하고 증권주 같잖아요. 네. 아직 보험주는 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이제 배당락이 있는 기업들 중심에서 배당을 많이 한 기업도 있잖아요. 그쪽 중심으로 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보사 쪽 같은 경우는 뭐 삼성생명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동양생명 같은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보 쪽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이라든지 네. 삼성화재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자사주가 많거나 아니면 뭐 10% 내외긴 하겠지만은 뭐 그게 따라가면 작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DB손보 같은 것들은 과거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8% 배당도 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간차를 두고 보험주도 아마 지금부터 주주하는 책 그럴 수 이런 있죠. 영향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보험주도 뭐 생보사, 뭐 손해보험사 따질 거 없이 그 안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뭐 DB손해보험 같은 말씀해 주셨던 이런 기업들. 다만 배당락이 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같이 기억을 해보시고요. 하나솔루션은 외국인이 무섭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 보고는 이거 어떻게 여쭤볼까 생각했는데 네. 주봉, 월봉 보니까 여력이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 딴 거 근데 저도 예. 매수 의견이거든요. 매수 의견인데 아직도 지금도 네네. 예. 이렇게 높은 걸 어떻게 매수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예. 그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 솔루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월 4일 날 그때 이제 들어가서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못 잡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28,000원대에서 58,000원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2021년도 한참 이제 그린니들 얘기 나왔을 때 태양광하고 풍요 쪽이 강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솔루션 최고가 66,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격대를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만큼이라도 수익률을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021년도 최고가 66,600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주가 상승은 일단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쉴 때 그죠? 지금 아마 당장이요? 실 자리 안 줄 것 와, 같아요. 정말요? 물론 뭐 예. 화면 보시면은 뭐 2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뭐 48,000원 보면서 일단 눌림목을 보이긴 했지만은 아마 앞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 안 주고 아마 여기서 한번 이제 다음 주까지 랠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세가 끝나지 않을까? 어쨌든 우주 태양광은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테마성 흐름은 아마 이번에 마지막 시세가 뭐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코스닥 부양책이랑 달리 그죠?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지만 네.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서 좀 다른 투 트랙으로 봐야겠죠. 왜 코스닥으로 자금이 쏠리면은 코스피에서 조금 힘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동성 종목들의 공부해서 예. 종목들의 어떤 현상이나 봐야 되겠죠. 어떤 20원 붙으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조금 여력이 있다라는 뷰였고요. 끝으로 삼성전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저희 썰전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더블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자, 보수적인 의견 변경 있으시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저께 계속 코스닥 쪽으로 계속 차익을 네. 실현하면서 네. 가자. 그 사실 제가 네. 그 작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핍박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마 방송 보신 분도 아마 유튜브 지금 이제 어떤 분 유튜브에 계신 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5만 원대부터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작년 상반기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5만 원대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15만 원 넘어가는 그 상황부터는 수익 실현 하시라도 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그쵸. 봐요. 네. 여기서 더 가더라도 그건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코스피였다면 올해는 코스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좀 볼만한 게 있을까요? ISC, 뭐 리노공업 이런 기업일까요? 원익 IPS도 있고. 그런 공업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이슈가 있는 CMTX라는 종목도 있고 뭐 찾아보면 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스가 주춤해졌을 때
그때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가는 그렇죠. 종목들이 있다면 그쪽을 네. 잡아야 되겠죠.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좋은 종목 말씀드리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은 뭐 증설 관련돼 가지고 유진테크, 테스, 머니갈패스, PSK, YC 같은 종목들, 그 SNS텍, FST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서 살짝 이제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서도 자체적으로 상승에 갈 만한 종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제 네. 픽을 해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기업들 그리고 별개로 가는 기업들 투트랙으로 이제 알아봤던 기업들이 몇 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투자 유효한 의견이니까 그죠? 다른 네네. 전략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연휴가 중간에 끼었었어가지고 이 거래일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자 했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어제 너무 빨리 올랐어요. 네. 오늘 어떤 전략을 취해볼까요? 이제 어찌 보면 시장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순환매 네. 대비. 지금 그 수급 동향 주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쪽도 저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접근해 보게 되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가게 된다라면은 그거조차도 일단은 사실 이제 묻어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3월 달에 대한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1월 이제 후반기에 1월 이제 중반 후반기에 코스닥이 한번 달리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코스닥 쪽으로 어떤 대비를 일단 준비하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총알을 좀 모아야겠네요. 네네. 3월을 위해서. 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